피자집, 치킨집, 빵집, 마카롱집, 마라탕집까지 머니랩이 다룬 창업 이야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업종은 바로 카페 창업.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을 판이다. 남는 돈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박함은 각종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도 오른 가운데 카페 창업 과연 지금에도 괜찮을까요?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실험의 우영준. 김동우입니다. 선배, 저희 머니랩 코너 중에는 창업머니만큼 잘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창업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되게 특이한 카페를 다녀와 봤습니다. 어떤 거?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제일 가까운 곳을 클릭하고 어플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선택한 뒤 테이크아웃을 선택하고 물량과 얼음, 샷을 추가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기.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매장 내에 주문을 받는 직원이 따로 없다는 건데요. 어플과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주문을 할 수 있고 직원은 제조에만 전념합니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카페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더라고. 저런 커피숍들 요즘에 많이 생기지 않았어? 네, 요즘 음료 트렌드 좀 아세요? 흑설탕 밀크티? 네네.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 요즘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오늘 밑에 커피빈 가가지고 하나 마셔봤는데 뭐 프랜차이즈 카페건 아니면 일반 카페건 뭐 안 파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팔고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대만 타이거 슈가가 원조라는데 마셔봤는데 뭐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유행을 하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일종의 이제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뭐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마시잖아. 네. 너 하루에 커피 얼마나 마시냐? 저는 한 두세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뭐 한 12,000원 정도 쓰는 많이 쓰네 셈이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커피숍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왜냐면 다들 마시잖아. 그렇죠. 먹는 걸 안 먹어도 마시긴 마시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 얼마인지 보니까 한 500잔. 전국 커피숍만도 한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와, 진짜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지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의 카페 창업이 잘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만큼 카페를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해도 괜찮은 걸까요? 뭐 제가 인터뷰 다녀보면 워낙 인건비도 올랐다, 뭐 장사 안 된다 그래서 폐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폐업률이 90%에 달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나도 그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직접 그 커피 장인을 만나 뵙고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자고. 여긴가요? 여기가 그 커피 고수분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카페에 한번 직접 와봤는데 일단 가서 한번 뭐 상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죠. 이분이 저때 선배가 책 내셨다는 그분이에요? 맞아 맞아.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레이지 커피 그룹의 정경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게 된 게 일단 카페 편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되게 카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잖아. 우리나라의 카페만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창업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준비가 될 때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장사라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거는 단순히 맛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정말 깨알 같은 디테일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창업 초기 비용, 내가 얼마 있으면 할 수 있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얼마면 되느냐. 창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의 삶이 진짜 녹록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직장인 급여 이상의 금액을 이제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상권이라든가 소위 목이라고 그러죠. 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따지고 그다음 인테리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자재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1억 5천 이상을 가져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몇백만 원 갖고도 할 수가 있고 1,000만 원, 2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카페라고 불리고 또 성공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벌 수 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은 제 생각엔 제 기준입니다. 1억 5천 정도가 있으면 좀 여유롭게. 말씀하신 1억 5천은 뭐 프랜차이즈 카페랑 뭐 그냥 개인 창업 카페랑 뭐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맞아요.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점은 가맹비하고 뭐 교육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인테리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나 요즘 개인 카페 뭐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과도한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과도하게 요즘에 책정을 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그냥 개인 카페를 하려면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원두는 어디서 받아야 되나, 또 뭐 어떻게 부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야 되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카페 관련, 커피 관련 박람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인터넷을 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커피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원두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매장도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는 쌀을 이제 수입해 오기도 하고 그 수입된 거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그걸 볶아서 밥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 어디서 받아서?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매년 이제 산지를 나가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오는 거죠. 일반 분들은 그 생두를 수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저희처럼 이제 수입해 오거나 그다음 생두를 수입하는 무역회사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로스팅을 하는 거죠. 근데 커피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맛이 중요하냐, 아니면 인테리어가 중요하냐. 전 진짜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커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정말 많고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커피가 맛있으면 손님은 온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저는 약간 경영 쪽에 가까운, 장사에 가까운 그런 분야인데요. 커피는 제품, 카페에서 파는 제품이라고 하죠. 메인 제품, 가장 중요한 제품이자 또 여러 제품 중에 또 하나의 제품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수가 아니라 기본. 그래서 이 당연한 제품을 잘 팔아야 된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맛있는 거? 예를 들면 이 집이 맛있다는 거죠. 맛있어요. 근데 그거 맛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테리어. 중요한 건 인테리어잖아요. 바깥에 봤을 때 와 저기 뭐 있어 보인다. 그럼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마케팅. 예를 들면 배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있는 홍보 장치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커피가 맛이 좋다, 또 단순히 인테리어가 좋다, 단순히 마케팅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기사들도 본 것 같은데, 카페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카페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잔만 시켜놓고 한 4-5시간 있는다. 네. 가공조. 네. 가공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스타벅스도 요즘에는 콘센트를 지금 빼고 있는 추세잖아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외대점 같은 경우는 원래 테이크아웃으로 저희는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에 손님 한 500-600명 정도가 회전이 되죠. 그러다가 저희가 밑에 지하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그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아예 그 자리를 카공족들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어요. 대신에 저는 여러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니네 올해 공부하는 거 인정하고 자리 있는 거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매너는 지키자. 그 매너가 뭐냐, 예를 들면 가방 갖다 놓고 밥 먹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좀 양심적으로 하지 말자. 근데 그것도 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먹고 삽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이상 넘으면 한 잔 더 시키자. 이런 식의 장치들을 쫙 자리마다 꽂아놨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의 이제 의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형편없는 소위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들도 많지만 매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자리가 넓은데 이런 데 자리 넓잖아요. 손님 없으면 더 싫어요, 사실. 누구라도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너무 과해지면 가공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5개만 딱 포인트를 찝어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위한 꿀팁 5가지.
첫 번째, 경험.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경험이 쌓이고 준비가 됐을 때 창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권. 목이 좋아야 됩니다. 자영업, 커피 카페를 떠나서도 자영업은 목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 커피 맛과 인테리어. 커피는 기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SNS에 인스타그램에 신경 쓰는 거 10% 정도만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커피 맛과 인테리어 등과 같은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중요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비용. 단순한 창업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영업을 해서 성공해야 될 비용은 최소 한 1억 5천으로 잡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저가 커피는 금물. 여러분들 수익성을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수익이 낮은 저가 커피는 향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수익성을 생각하시고 가격을 정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카페 창업 한번 해보실래요? 1억 5천 정도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한 8천 될 테니까 내가 나머지 한번 해볼래? 그럼 저는 지금 집을 빼야 되는데요. 아무튼 카페도 각자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려면 메뉴 개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 경제 실험실에서는 다시 한번 카페 창업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실험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